좋아요, 구독. 더드림 에센스의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일 미국 시장 좀 볼까요? 네,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비굴 위안의 디폴트 위기와 겹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점차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주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또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정 장세에 진입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었죠. 인플레이션이 조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감이 조금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들,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물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 2007년 이후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그런 수준의 근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돌파를 하지 못하고 10개월 내 최고치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에도 주목을 해야 될 이벤트가 두 가지를 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함께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빅 이벤트죠. 빅 이벤트인 이 잭슨 홀 미팅에 투자자들이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잭슨홀에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연방기금 금리가 과연 얼마나 더 올릴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금리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텐데, 최근에 발표된 이제 7월 FOMC 의사록에서 시장 예상보다 조금 매파적이었던 거를 좀 고려를 한다면은 앞으로 파월 의장은 좀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재강조할 가능성이 높겠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또 잭슨 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좀 확실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난해 밝혀주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좀 일축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발언 직후에 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난해 10월까지 또 증시가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일명 이런 잭슨홀 쇼크에 빠졌다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간 25일 금요일 11시에 이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과연 이 경제 전망을 주제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한 가지 더 큰 이슈가 있죠. 파월 의장 연설에 이어서 또 인공지능 최고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현재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월에도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때 이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만 폭등한 게 뿐만 아니라 AI 관련주, 또 반도체주, 기술주들까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서 글로벌 증시에도 좀 훈풍을 불러왔습니다. 올해 또 엔비디아의 주가 같은 경우는 거의 200% 이상 현재 급등한 상태인데,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공개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현재 엔비디아의 이 GPU의 공급이 수요를 훨씬 더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긍정적인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주가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추가적으로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업체죠. 이 ARM이 9월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국 상장을 앞둔 이 ARM과 핵심 투자 협상 중이기도 한데, 고객사로는 애플,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렇게 빵빵한 반도체 업체들이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올해 IPO 중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현재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추정 기업 가치는 640억 달러, 약 86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좀 IPO를 통해서 만약에 상장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시장에서도 큰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현재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상승에서 뭐 엔비디아 완전히 대장주 역할을 했고, 최근에 반도체 지수가 좀 내려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들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조정폭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500불, 어떤 데는 뭐 500불 이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자, 실적을 좀 잘 보자, 이렇게 어떻게 시장에 또 반등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말이죠, 테슬라 고점 대비 벌써 30%가량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이런 주요 기술주들이 이번 주 내내 또 약세를 지속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가 주를 이루는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에만 무려 2.6% 가까이 빠지면서 작년 12월 이후에 무려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무려 1.7% 하락을 하면서 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하락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올해 들어서 최단기 하락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더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죠. 이익 마진이 다시 한 번 더 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동안의 기술주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조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대 내연기관 전기차 신상 시장인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위기의 흐름이 나타내지면서 금융위기에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연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오늘장 같은 경우 뭐 루시드, 리비안 같은 경우도 전기차 주들이 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자, 테슬라 네. 이야기에 더불어서 지금 베트남 전기차 관련되는 뉴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투자자분들이 많은 이 빈테스트를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기자동차 회사인 이 빈테스트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좀 말이 많습니다. 시총 같은 경우에 미국의 자동차 B3를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고품 논란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주면서 지난 상장한 15일 이후에서 계속해서 주가는 급등락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테스 주가는 17일 날은 무려 33%가량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틀째 또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46%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와줬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약 460억 달러 규모로 주요 자동차 회사들과 현재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월가에서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계속해서 빈테스트가 뭐 급락세를 보일 거다, 이런 말들이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시 한 번 더 이 빈테스트가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자, 이렇게 빈테스트가 조금 시장에서 화두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이 중국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지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이어가다 보니까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중국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뭐 징둥닷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핀투어투어 같은 경우도 3% 이상 또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타내줬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죠. 이 샤이펑의 주가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좀 기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분기 손실이 조금 예상보다 컸다는 소식에 뉴욕장에서도 주가가 4% 이상 빠진 흐름이 나타냈고, 지금 중국 전기차 3사 같은 경우도 급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중국 종목들은 좀 당분간 경기가 좀 안 좋은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베트남 전기차 빈페스트, 여기도 그랬지만 중국 관련주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크네요. 이게 무슨 코인인지 주식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자, 암호화폐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시장 어땠습니까?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번 주에 좀 많이 급락을 했던 흐름이 나타났었죠.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긴축 우려감이 불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좀 부동산 위기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장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지난주 17일, 18일 엄청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제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도 계속해서 지금 연기가 되어진 상황이고 FOMC 7월 의사록 같은 경우도 조금 추가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의 흐름이 나타내주면서 비트코인도 조금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중국 이런 경기 흐름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좀 3개월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횡보장이었던 이런 가상자산의 시장이 이번 주,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8일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시장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내줬는데 3,900만 원대에서 지금 3,500만 원대까지 빠진 흐름이 나타났죠. 그렇지만 이번 주에 또 파월 회장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변동성이 큰 장이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좀 회의까지는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비트코인이 뭐 안전자산 느낌이 있을 정도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많이 뛰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랑 방향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했던 거에 이제는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든 이런 국면이긴 하지만은 하락 국면에서 약간 헤매고 있다. 그걸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리플하고 바이낸스 소식까지 마저 들을까요? 네, 지금 SEC 같은 경우는 리플 소송 담당 재판부의 일부 결정에 대한 또 중간 항소 신청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었죠. 법원 같은 경우는 이 중간 항소 신청을 승인을 하면서 리플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1일까지 또 반론 답변을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SEC 답변 같은 경우는 9월 8일까지 또 답변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SEC에서 법원에 제출한 중간 항소 신청서에는 이 SEC가 이전과 달리 이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중남미의 친암호화폐 국가도 이 엘살바도르의 암호화폐 관련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좀 법정 화폐로 인정한 세계 최초 국가였죠. 그 이후에 좀 디지털 자산 발행을 규제하는 법률이 정식적으로 제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 최초의 정식 라이선스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두바이 등 18곳의 시장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낸스의 발걸음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시장도 점차 확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낸스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